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자, 간밤의 주요 트윗 보시죠. 데이비드 sak스 암호화폐 차르가 한마디 했습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담 평가 이중잣대, 이걸 비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나 볼까요? 회담 전에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암호화폐 서밋을 말하는 거죠. 주류 미디어의 보도 논조가 암호화폐 정상회담은 가격 펌핑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비판을 하더니, 회담 이후에는 완전히 논조가 바뀌어 가격이 하락해서 암호화폐 정상회담이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비판을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는 지어내기도 어렵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가격 움직임만으로 완전히 다른 이중잣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업적을 평가하는 언론의 태도를 꼬집었다고 합니다.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담은 업계 최초의 공식 정부 행사였다는 점만으로도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충분한 의미를 갖죠. 근데 이제 단기 가격 움직임만으로 그래도 주류 미디어인데 그 성과를 너무 호도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아주 작심 메시지를 남겼다. 굉장히 억울했나 봅니다.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빠지고 있긴 하죠. 그래서 데이비드 sak스 어떤 얘기 나왔나 알아봤고요. 자, 리처드 바이워스라고 하는 헤지펀드 시즈 캐피털의 파트너입니다. 이분은 국가의 비트코인 매수는 교묘한 전략 게임이다, 그러니 약세장에 흔들리지 마라 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글이라서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헤지펀드 매니저 고객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시장보다 너무 큰 내가 이것을 사려고 한다라고 공개하면 모두가 따라 산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골드만삭스에다가 수십억 달러어치를 팔려고 한다라고 하면 모두가 따라서 매도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 같이 거대한 고래가 나와서 뭘 살 거야 라고 하면은 모두가 따라 사고, 모두가 내가 팔 거야 라고 하면은 모두가 따라 파는 거죠. 이런 거고, 근데 골드만삭스의 매도 의사를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낮은 신념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그룹 같은 다른 곳에 가서 나보다 먼저 팔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론트 러닝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나 팔 거야 라고 했으면은 그보다 먼저 시장에 내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나는 무관심한 척 하면서 그래 가져가 하면서 조용히 그들의 물량을 모두 흡수한다, 이런 전략을 펼친다라고 합니다. 바이워스는 결국 국가들도 시장에 무작정 뛰어들지 않고 전략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당신의 비트코인 가격을 떨궈 내려는 시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마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다 라고 이 금융 헤지펀드계에 오래 몸남은 전문가로서 아주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자, 뭐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거는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개미털기를 하려고 한다. 국가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대형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진짜 본격적으로 매수하려고 한다면 지금 시장 가격 그대로 매수하겠느냐? 가격을 한번 떨군 다음에, 아주 쉽죠. 워낙에 모든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아주 자기가 거대한 시장의 고래이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얘기 몇 번 하면은 당연히 모두가 다 따라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미국 그리고 대형 기관들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빗 베일리 비트코인 매거진 CEO, 500만 달러 골드카드에 비트코인 결제 허용하자라는, 또 제가 굉장히 제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소개한 내용이죠. 골드카드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연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트럼프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비트코인으로 납부하는 대가로 골드카드를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부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하는 골드카드 비자를 약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억 원이죠, 에 판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1000만 장을 판매해서 연방정부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구상이죠. 근데 여기서 데이빗 베일리는 신흥국의 많은 엘리트들이 미국에 거주하길 원해요. 그래서 500만 달러를 본국에서 해외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돈인지 일단 미국에 가져오려면 소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러기 어려운 자금도 많을 거고, 그냥 단순히 그런 방법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많겠죠. 아니 아프리카에 저런 나라들에 가도 부자들은 많을 텐데 그 부자들이 정말 미국으로 돈을 옮기는 방법은 그럼 뭐냐? 500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을. 이때 비트코인이 더 간단하고 안전하며 비공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을 끌어들이고 싶으면 골드카드를 비트코인을 받고 팔아라. 그러면 미국이 비트코인의 비축 보유량을 늘릴 수도 있고,
게다가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 부자들을 미국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골드카드를 판매해서 아주 좋은 채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골드카드는 이제 현행 EB5라고 하는 투자이민 제도를 대체할 거로 지금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그린카드 EB5 투자이민 제도, 그린카드 영주권 제공하는 거, 그거를 없애고 대신에 골드카드로 이제 대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골드카드를 적극적으로 파는 게 중요하다면 비트코인 결제 왜 도입 안 하냐, 그렇게 하자. 저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자본 통제가 심한 국가의 부유층들도 효과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으로 투자이민으로 넘어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트바이어 313이라고 하는 트위터 유저는 비트코인 폭등 안 하는 이유, 대중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근본 있는 말씀을 또 내놨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비트코인이 왜 지금 당장 급등하지 않는지 궁금하다면 이 메아리방으로다가 현실 세계의 사람들에게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에 대해 물어보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에코 체인버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진역하면 메아리방인데, 즉 네가 갇혀있는 그 공간에서 빠져나가서 현실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봐라. 비트코인 비축 법안의 행정명령이 서명됐는지, 디지털 자산 서밋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거 아무도 모른다. 저는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트코인 업계에서 일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항상 이 안에서 투자에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만 쳐다보고 있다 보면 갇히거든요. 내가 착각을 해요. 이게 주류 트렌드다. 지금 주류 언론들도 다 이거에 관심 가지고 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가격이 안 오르지? 이렇게 갇힌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대중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지인, 친지들 다 물어봐도 그런 일이 있었어? 비트코인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어? 라고 하면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팩트고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지금 뉴스에 팔고 있냐? 결국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었던 우리들이잖아요. 왜 악재라고 생각하고 팔고 있냐? 아주 간단합니다. 장기적인 마인드셋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매도세는 오히려 지금 기회가 된다, 이런 거를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게 큰 호재예요. 지금 앞으로 정말 비트코인의 매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호재인데, 이게 대중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전파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중의 인식이 확산되면은 가격 상승이 뒤따라온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대중의 인식이 급격하게 변하고, 그것 때문에 말기가 되면, 이 사이클의 말기가 되면 급격한 가격 상승이 뒤따르는 게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라가르드 ECB 총재, ECB 유럽 중앙은행 총재죠. 디지털 유로 10월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 라가르드 총재의 영상,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발표 영상이죠, 인터뷰가 아니라. ECB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 10월 달에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관과 리테일 모두 포함될 거다. 홀세일이 있고 리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들끼리 주고받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유로, 즉 CBDC가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한테까지 ECB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서 유통하는 CBDC, 디지털 유로가 있습니다. 근데 라가르드 총재가 명확하게 자기 입으로 기관과 리테일용 모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저는 앞으로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ECB가 발행하는 디지털 유로라는 게 결국 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의 서베일런스용 도구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잃게 될 거예요. 디지털 유로가 나온다 그러면 사용자의 모든 결제 내역을 추적하고 특정 구매는 차단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세금을 떼어가는 등 이런 기능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항상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금융의 자유에 대한 논쟁도 함께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중앙은행 이런 거 낸다고 한다, 뭐 그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건지를 아주 면밀하게 나를 곤두세우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차 뺏기게 되는 게 바로 자유예요. 디지털 유로의 출시는 프라이버시 및 금융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불러올 게 뻔하고요. 유럽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빨리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전일 대비 6.85%나 하락해서 8만 불 간신히 위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일리 비트 시간에서도 그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도 2,000달러가 깨졌네요. 2,00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있는 일이죠. 비트코인도 8만 불 간신히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8만 불을 깨지고 7만 불대로 내려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번 하락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에 서명한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이 즉각적인 비트코인 매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정했죠. 그것 때문에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QCB 캐피털은요, 단기적인 매입 예산이 없다는 사실이 즉각적인 하락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국고금을 사용하는 대신에 국고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대신에 라는 말이죠. 범죄 및 민사 자산 몰수를 통해서 확보한 비트코인으로 비축량을 시작할 계획이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19만 8천 비트코인을 그대로 국고로 환수해서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추가 호재는 없고 오히려 실망감이 커졌다. 왜냐하면 신규로 매수할 비트코인이 없구나라는 게 확실시 됐기 때문이죠. 팔콘 X의 리서치 책임자 데이비드 라완트는요,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가 즉각적인 암호화폐 매입이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단기적 실망감이 작용했다 분석을 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계 반응은 거의 보편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업계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시장은 이제 3월 11일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러미스 상원 의원과 비트코인 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미국을 위한 비트코인 행사라는 게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입법부의 개입에 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러미스 상원 의원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법안을 연방정부 단에서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발의한 의원이죠. 그래서 정책 입안자로서 이제 행정부가 내린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에 입법부가 개입하여 추가적인 비트코인 비축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자, 그걸 그리고 의회 입법을 통해서 진행하자라고 제안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큰 호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 보시죠. 트럼프 관세 정책 혼란 때문에 몇 달 만에 최악의 주간 성적표를 거둔 미국 뉴욕 증시입니다. S&P 500 지수는 금요일 0.6% 상승하긴 했는데 주간 기준으로만 보면 3.1% 빠졌습니다. 이게 지난 9월 이후 최대 낙폭이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2.4%, 나스닥은 3.5% 각각 주간 기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역시 연방정부 정책 때문이죠. 트럼프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했다가 일부를 철회하고 다시 더 많은 제재를 예고하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의 최신 베이지북에서는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무려 47번 등장해서 1월보다 3배나 많이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경제 지표는 비교적 견조합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2월 고용지표에서는요, 15.1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좋은 상태라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투자자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10년물 국채금리 1월 4.8%였는데 현재 4.3% 밑으로 하락했고요. 안전자산인 달러제네럴과 콜게이트, 파몰리브 이런 종목들만 강세를 보입니다. 콜게이트, 치약 만드는 회사죠. 생필품.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생필품, 그리고 필수재, 필수 소비재 이런 거 만드는 주식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불확실히 커진 상황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기술주 섹터 12월 고점 대비 1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정 국면이고 특히 AI 관련주가 지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도 2월 한 달간 20일 연속 상승하는 추세가 끊겨서 이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크로 전반적인 문제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246%, 2년물은 3.932%로 떨어졌는데 게다가 달러 인덱스도 0.4% 빠져서 약세를 가고 있는데 이게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2월 비농업 고용지표 때문입니다. 15.1만 명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가 17만 명이었는데 이거는 크게 하회를 한 거죠. 1월 수치도 12.5만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1월 수치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하향 조정되어서 12.5만 명으로 내려갔고요. 실업률은 4.0%에서 4.1%로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했습니다. 특히 연방정부 고용이 1만 명 감소한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고용지표는 이미 약세를 보이던 국채금리와 달러 하락을 더 부추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지가 하고 있는 미국의 그 정부 효율 부과하고 있는
불필요한 인력 감축,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 감축 이런 것들이 다 연방정부 고용 1만 명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전체적인 고용이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아무래도 불확실성,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조금 천천히 하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도 위험자산은 지금 조금 생각해보자, 이런 심리로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금리와 달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채 금리 달러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로 상승세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3%, 2년물은 3.999%로 반등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낙폭을 죽여서 0.1% 하락에 그쳤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경제 전망이 명확해질 때까지 현 금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시사를 했어요. 시장은 관세 정책과 다른 정책들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올해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인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치에 근접했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낮게 전환됐지만, 다음 주 발표될 물가지표 CPI가 발표되죠. 3월 18일에서 19일 예정된 연준회의 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CPI가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교도가 마련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파월 의장은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실업률,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 그게 예상치 하회하면서 달러와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모습 보이다가 장 마감 직전에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소폭 반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 선물은요, 계속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2,930달러, 계속해서 2,900에서 3,0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0.15% 상승한 데 그쳤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금 ETF에 강한 유입세가 들어와서 이게 금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견조하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월 금 ETF가 100톤의 강한 자금 유입을 기록했으며, 이는 3개월 연속 유입세고요. 이러한 ETF 수요가 2월 말 금값을 사상 최고치인 2,974달러까지 끌어올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미국에 집중됐다고 합니다. 이 유입세가 2020년 7월 이후 단일 기준 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유럽은 ETF가 늘긴 했지만 소폭이었대요. 중국에서도 ETF 유입이 굉장히 많았는데 약 20톤 정도, 그게 전월 대비 19%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래 중국은 금 ETF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투자 수요가 대부분 금괴와 금화가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ETF를 통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진짜로 ETF를 가지고 뭔가 전략적으로 그 롱쇼트 전략을 펼치려고 하는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차익거래 전략을 펼치려고 하는 헤지펀드들의 본격적인 지금 관심대에 오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밈 보겠습니다. 오늘은 밈이 아니라 인포그래픽을 가져와 봤는데, 인스타그램에 있는 아파트 랩이군요. APT_랩이라는 대화명을 가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아파트를 산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33평형 국민평수죠. 현재 시세가 22.8억 원입니다. 이거를 한 채 구매하기 위해서는 14.5개의 비트코인이 필요합니다. 1비트코인이 약 1억 5,719만 원으로 쳤을 때입니다. 지금은 좀 떨어지긴 했죠. 근데 5년 전에는요, 똑같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무려 193.3개의 비트코인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1비트코인 가격이 900만 원밖에 안 했기 때문이죠. 근데 5년 만에 193개의 비트코인이 14.5개만 필요한 걸로 이 부동산 가치 상승률 대비 비트코인 가치 상승률이 압도적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거는 사실 해외에서도 짤과 밈이 많이 나오는 거죠. 미국 중위 집값, 미국의 미디언 하우스 가격 대비 비트코인의 가격이 훨씬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트코인 한 개가 살 수 있는 집의 사이즈와 퀄리티가 올라간다. 그러므로 집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거,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1비트코인만 있어도 잠실 파크리오 33평형 한 채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22.8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뭐 진짜 집값이 많이 올라봐야 30억 원 될 텐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현재 1억 5,719만 원에서 좀 내려서 1억 2천만 원이지만 앞으로 얼마까지 오를까? 5년 뒤에 얼마까지 오를까? 20억 원까지 오르지 않을까요? 그런 상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매력을 부동산도 좋지만 그보다 훨씬 좋은 비트코인으로 늘리는 거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월요일 3월 10일 데일리 비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